세상은 지금 조용히 새로운 공기역학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의 KF-21은 더 이상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다. 이제는 스스로 6세대를 향해 진화하고 있다. 눈앞에 보이는 기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내부에서 뛰는 심장, 즉 엔진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고 있다. 이 엔진은 기존의 미국식 발전 개념을 넘어선다. 한국은 지금 터보 엔진과 램제트를 결합한 복합 엔진 개발로 새로운 항공시대를 개척하고 있다. 이제 전투기의 시대는 속도와 효율, 그리고 생존성의 싸움으로 옮겨갔다. 과거에는 애프터버너를 켜야 초음속 비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사치로 여겨진다. 연료를 절약하면서도 마하 3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슈퍼 크루즈 기술. 이 기술은 오직 강력한 엔진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바로 지금 한국은 그 한계에 도전하고 있다. KF-21은 처음부터 6세대를 염두에 둔 설계였다. 단순히 스텔스 형상만이 아니라 내부의 엔진 배치, 냉각 시스템, 전자제어 구조까지 모두 6세대 확장성을 고려한 것이다. 세계가 이를 베이비 랩터라 부르며 미국의 F-22와 닮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KF-21은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미래 세대 전투기의 기초 플랫폼이다. 그 중심에 바로 엔진 혁명이 있다. 한국이 추진하는 복합 엔진은 기존의 터보팬 엔진 진화형이 아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미국이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기술을 한국은 이미 실용화를 목표로 성과를 내고 있다. 엔진의 추력, 내열 소재, 공기 유로 제어 방식까지 하나하나 새롭게 설계되었다. 이 엔진의 목표는 단 하나다. 애프터버너 없이 마하 3를 넘는 비행, 공기 흐름을 지능적으로 제어하며 상황에 따라 엔진의 사이클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AI 기반의 공기 흐름 제어와 복합 구조의 압축 시스템이 들어간다. 이 개념은 기존 F-22, F-35의 엔진이 가진 출력 대비 효율 문제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해결한다. KF-21은 이미 6대의 시제기가 완성되어 비행 중이다. 그중 4호기와 6호기는 복자형이다. 단순한 훈련용이 아니라 무인기를 통제하는 6세대 전투 개념의 실험기체다. 조종사 한 명은 비행에, 다른 한 명은 무인 편대를 통제한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공중지휘소로 진화하는 전투기다. 이런 맥락에서 KF-21은 단순한 전투기의 이름이 아니라 시스템의 이름이다. 기체, 엔진, 인공지능, 무인기, 센서 융합까지 모두 하나의 체계로 묶여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엔진이다. 엔진이 단순한 추진력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원이자 제어 중심이 된다. 이제 미국, 유럽, 일본이 경쟁 중인 차세대 엔진 프로그램을 보자. 모두 어댑티브 사이클 엔진, 아댑티브 사이클 엔진이라 불리는 개념을 개발 중이다. 미국 GE의 XA103, 프렛 앤 휘트니의 XA103이 대표적이다. 추력은 35,000에서 40,000 파운드, F-22의 엔진보다 약 20% 강하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실험실에 머물러 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실용화를 목표로 소재, 구조, 열제어 기술을 병행하고 있다. 이 차이는 작지만 결정적이다. 한국은 진화가 아니라 혁신을 선택했다.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엔진 구조를 바꿨다. 공기의 흐름을 3단계로 나누어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 고출력이 필요할 때는 공기를 집중시켜 폭발적으로 압축하고, 순항 시에는 냉각 효율을 극대화하며 저속 시에는 연료 효율을 높인다. 즉, 엔진이 스스로 생각하는 셈이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의 이름, KF-21이 있다. 6세대 복합 엔진의 실험장은 바로 이 전투기다. 이 기체가 가진 의미는 단순한 한국의 자주 국방을 넘어선다. 그것은 세계 항공기술의 주도권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미래 전투 항공체계를 직접 설계하고 통제하는 나라로 올라서고 있다. KF-21의 심장은 현재 GE의 F-414 엔진이다. 이 엔진은 미국 F-18 슈퍼호넷에도 사용된 검증된 동력원이다. 안정성과 신뢰성 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F-414는 1990년대 기술에 기반한 엔진이다. 아무리 성능을 개량해도 한계가 명확하다. 추력은 13,000에서 22,000 파운드 수준이다. 쌍발로 구성된 KF-21에게 이 수치는 충분해 보이지만 6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한다면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F-22의 F-119 엔진은 35,000 파운드를 낸다. 미국이 XA103을 개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차세대 엔진은 단순히 더 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버티고 더 효율적으로 연료를 써야 한다. 기존의 애프터버너 방식은 이제 낡은 개념이다. 연료를 추가로 분사해 폭발적인 추진력을 얻지만 동시에 열 손실과 소음, 적외선 노출이 커진다. 스텔스 전투기에게 치명적이다. 따라서 6세대 엔진의 핵심은
애프터버너 없는 초음속 순항, 즉 슈퍼크루즈다. 이를 위해서는 엔진의 기본 설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KF-21의 개발진은 이 문제를 이미 예상했다. 기체 설계 단계부터 차세대 엔진을 장착할 수 있도록 내부 구조를 유연하게 설계했다. 공기 흡입구의 구조, 냉각 라인, 제어 시스템, 배선 공간까지 모두 이후 업그레이드를 고려한 것이다. 다시 말해 KF-21은 단순히 4.5세대 기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엔진이 장착될 때 완전한 6세대로 진화하도록 설계된 플랫폼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GE 엔진을 그대로 쓰지 않고 독자 개발을 추진하는가? 그 답은 단순하다. 기술 종속의 끝은 성장의 한계다. 외국 엔진에 의존하면 성능 개선도 부품 교체도 심지어 수출도 제약을 받는다. 실제로 KF-21의 인도네시아 공동개발 과정에서 도엔진 수출 승인이 주요 걸림돌이었다.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그런 제약을 감수하지 않는다. 이미 한화, 두산,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는 엔진 개발 프로그램이 본격화되었다. 목표는 단순한 복제나 개량이 아니라 완전한 국산화다. 그 첫 단계가 바로 F414 엔진의 국산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엔진보다 10에서 15% 높은 추력과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소재다. 엔진의 내열 블레이드는 600도 이상에서도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미국은 이를 위해 CMC, 즉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재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발전용 대형 터빈 개발 과정에서 이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 두산이 제작한 1800K급 합금은 F-35 엔진에 쓰이는 소재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 기술이 전투기 엔진에 적용되면 동일한 구조에서도 출력은 20% 상승하고 수명은 2배로 늘어난다. 한화는 자신 있게 말한다. 우리는 F414를 복제하지 않는다. 더 나은 F414를 만든다. 이것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이미 시험 단계에서 새로운 블레이드 합금과 냉각 방식이 검증되고 있다. 내열 합금의 안정화, 열 팽창 제어, 터빈 블레이드 표면 코팅 등 세부 기술까지 한국의 손으로 최적화되고 있다. 이러한 진보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다. 독립의 선언이다. 한 나라가 전투기의 엔진을 자체 개발한다는 것은 곧 항공기술 자립의 완성이다. 세계적으로 엔진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5손가락 안에 든다. 한국이 그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도전의 중심에는 KF-21이 있다. 이 기체는 단순한 시험 플랫폼이 아니라 한국 엔진 기술의 시험장이다. 시제기 6대 중 일부가 복자형으로 제작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종사와 시스템 엔지니어가 동시에 탑승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축적한다. 그 데이터는 차세대 엔진의 설계로 바로 연결된다. 한국이 가는 길은 단순히 따라가는 길이 아니다. KF-21은 더 이상미 국산 엔진을 단 한국형 전투기가 아니다. 이제는 한국이 만든 엔진을 단 한국 전투기로 나아간다. 그 차이는 단어 하나지만 의미는 수십 년의 기술력 차이다. 미국의 6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은 이미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GE의 XA103, 프레드 앤 휘트니의 XA103 두 회사가 경쟁 중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술의 정점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를 뜯어보면 여전히 진화형이다. 기존 터보팬 엔진을 바탕으로 연소 효율을 높이고 냉각 방식을 개선한 정도다.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존 한계를 조금씩 밀어붙이는 수준이다. XA103 은어댑티브 사이클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엔진은 공기 유로를 3가지로 조절한다. 고출력이 필요할 때는 공기를 압축기로 몰아넣고 순항 시에는 공기의 일부를 바이패스시켜 냉각과 효율을 동시에 잡는다. 전투 상황에서는 이 모드를 자동으로 전환하여 최적의 출력을 유지한다. 분명히 뛰어난 기술이지만 이마저도 미국은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문제는 그들의 연구 구조다. 미국의 방산체계는 철저히 민간 주도다. 정부가 아닌 기업이 투자와 연구를 맡는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중단된다. 실제로 극초음속 미사일, 램제트 엔진 같은 프로젝트가 수차례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업 논리가 기술의 연속성을 끊어놓는다. 반면 한국은 다르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 한화, 두산 등 국가주도의 연구 네트워크가 촘촘히 연결돼 있다. 연구가 단기 수익을 내지 못해도 기술 인력과 데이터는 정부 시스템 안에서 유지된다. 중단되지 않는다. 기술이 축적되고 다시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연구 기반이다. 한국의 엔진 개발은 이 구조 속에서 태어났다. 단순히 더 강한 엔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엔진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서다. 이름하여 복합 엔진, 즉 터보 엔진과 램제트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체. 미국은 아직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쌓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적용 단계로 진입했다. 복합 엔진의 핵심은 속도의 벽을 깬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터보 엔진은 마하 2.5 이상에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회전하는 압축기와 터빈이 초음속 공기 흐름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램제트는 그 반대다. 초음속 상태에서 오히려 효율이 극대화된다. 공기 스스로 압축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엔진의 작동 속도가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그래서 미국도 수십 년간 터보 램제 복합 엔진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터보 엔진을 끄고 램제트를 켜는 전환 구간에서 공기 흐름이 불안정해 엔진이 꺼져버리곤 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이미 그 기술을 확보했다. 2021년 공개된 한국형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추진체는 램제 기반이었다. 즉, 램제트 작동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제 그 기술을 항공기로 옮기면 된다. 한국이 복합 엔진을 현실화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램제트 작동을 검증했고 터보 엔진 국산화를 끝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엔진의 유기적 연결뿐이다. 그것이 바로 복합 사이클의 완성이다. 미국의 XA103이 하나의 엔진을 개선하는 것이라면 한국의 KF21 엔진은 두 개의 엔진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다. 진화와 혁신의 차이. 이 복합 엔진은 세 가지 모드로 작동한다. 첫째, 저속 이륙 및 상승 구간에서는 터보제트 모드로 작동한다. 둘째, 마하 1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터보제트가 닫히고 공기 흐름이 램제트 구간으로 전환된다. 셋째, 마하 3 이상에서는 순수 램제트 모드로 전환되어 폭발적인 추력을 내며 엔진을 과열시키지 않는다. 이 과정이 단 1초도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공기 흐름의 전환은 조종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드럽게 이루어진다. 이 기술이 바로 미국이 아직 장벽을 넘지 못한 구간이다. 한국의 복합 엔진은 단순한 출력 향상용 엔진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항공역학 시스템이다. 터보와 램이 합쳐진 키메라, 서로 다른 종이 융합된 새로운 생명체. 바로 그것이 KF21이 향하는 6세대의 본질이다. 이제 한국은 엔진을 단순한 부품으로 보지 않는다. 엔진은 전투기의 두뇌이자 심장이다. AI 제어, 공기 흐름, 온도 감지, 연료 분사, all-in-one. 이 엔진은 스스로 학습하고 조정한다. 엔진이 전투 상황을 판단하는 시대. 그것이 한국이 그리고 있는 항공 전투의 미래다. 모든 엔진의 한계는 결국 열에서 온다. 아무리 구조가 뛰어나도 재료가 견디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전투기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는 초고온의 폭발 기류에 직접 노출된다. 온도는 섭씨 1500도를 넘는다. 이 한계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곧 엔진 기술력의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다. 과거 미국의 F119 엔진은 약 1650K, F-35의 F-135 엔진은 1700K 내열 소재를 사용했다. 이 수치가 1800K로 오르면 추력은 최대 20% 증가하고 같은 출력을 유지할 때 수명은 2배 이상 늘어난다. 바로 이 영역에서 한국이 돌파구를 열었다. 두산은 발전용 대형 터빈 개발 과정에서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재, 즉 CMC 소재를 완성했다. 금속보다 가볍고 강하며 1800K 이상의 고열에서도 형태를 유지한다. 과거에는 도자기처럼 쉽게 깨지는 것이 문제였지만 한국은 섬유 보강 구조를 통해 그 약점을 해결했다. 이 기술이 국방 분야로 이전되면서 항공엔진의 내열 블레이드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화 역시 여기에 뛰어들었다. 한화는 F414 엔진의 라이선스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동일한 설계에 신소재를 적용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 엔진보다 높은 열 효율과 내구성을 확보했다. 실제로 한화는 우리는 복제하지 않는다. 우리는 개선한다. 라고 선언했다. 외형은 같아도 속은 완전히 다르다. 새로운 압금, 새로운 냉각 구조, 그리고 새로운 코팅,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엔진은 완전히 다른 기계로 변한다. 단순히 같은 엔진을 우리 손으로 만든다가 아니라 같은 엔진을 더 뛰어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열 블레이드다. 블레이드는 엔진의 심장과 같다. 연소실에서 폭발한 기체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부분으로 온도와 압력이 동시에 집중된다. 이곳에 CMC와 1800K 합금이 적용되면 블레이드는 녹지 않고 형태를 유지한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연료를 태울 수 있고 추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기술을 국가 프로젝트로 발전시켰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주된 1800K 내열 합금 기반 항공엔진 연구 과제가 그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연구 개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6세대 전투기 엔진의 핵심 기술로 연결된다. 한화와 두산이 각각 터빈 블레이드와 냉각 시스템을 맡아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미국은 이 같은 합금 기술을 GE와 프레젠 휘트니가 나눠서 개발한다. 그러나 한국은 국가 단위로 연구를 통합한다. 이 차이가 기술 축적 속도를 바꾼다.
미국이 기업 중심의 상업적 개발이라면 한국은 장기적 연구 자산을 기반으로 한정책형 개발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데이터와 인력이 남는다. 그 결과 한국은 발전용 터빈에서 얻은 데이터를 전투기 엔진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두산이 실험한 1800K 합금의 구조 분석, 냉각 유로 설계, 그리고 세라믹 복합재의 응력 데이터가 그대로 KF-21의 차세대 엔진에 반영됐다. 즉, 산업용 터빈에서 항공용 터빈으로 기술이 수직 이전된 것이다. 그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수년간 준비된 기술 전략이었다. 이미 2018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는 터보제트 스크램제트 복합추진연구실을 운영했다. 이 연구실에서는 열전달, 냉각, 연소 유지, 제어 알고리즘을 동시에 실험했다. 엔진이 꺼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최대 온도를 높이는 기술. 바로 그 결과물이 지금 KF-21의 복합 엔진에 녹아있다. 미국이 엔진의 발전 단계를 밟고 있다면 한국은 엔진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기존의 한계를 소재로, 개념으로, 그리고 제어로 극복했다. 1800K 합금과 CMC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하늘 위에 발전소가 된다. 그 엔진은 단지 힘을 내는 기계가 아니다. 스스로 열을 관리하고 내구성을 계산하며 연료 효율을 조절하는 지능형 엔진으로 진화한다. 그리고 그 첫 실험장이 바로 한국의 하늘 KF-21이다. 이제 이야기는 공기의 한계를 넘어선다.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이 두 단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속도의 혁명을 상징한다. 일반적인 터보 엔진이 공기를 압축기로 밀어넣어 폭발을 일으킨다면 램제트는 완전히 다르다. 초음속으로 돌입할 때 공기 자체가 충격파로 압축된다. 다시 말해 기계가 아닌 속도 자체가 엔진의 압축기 역할을 한다. 이 개념은 단순하지만 구현은 지옥 같다. 공기 흐름이 마하 2를 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한다. 압력, 온도, 점화 조건이 완전히 뒤집힌다. 한치의 오차만 생겨도 엔진은 꺼진다. 그래서 램제트는 오랫동안 이론 속의 기술이었다. 미국조차 실용화에 실패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2021년 공개된 초음속 순항미사일에서 램제트 추진체를 실제로 구현했다. 서방권에서 이 기술을 완성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러시아가 야온트, 인도가 브라모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서방 세계에서는 한국이 처음이다. 이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엔진 실험 플랫폼이었다. 램제트의 압축, 연소, 냉각, 점화 유지, 올인원.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데이터를 통해 램제트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완전히 분석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KF-21의 복합 엔진 개발이 시작되었다. 터보 엔진과 램제트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그 불가능을 실제로 해냈다. 핵심은 공기 유로 전환 기술이다. 저속일 때는 터보 엔진이 공기를 압축하고 마하 2 이상에서는 공기의 흐름을 자동으로 전환해 램제트 구간으로 넘긴다. 이 전환이 단 1초도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 이 기술은 SR-7C 밀 블랙버드의 시도 이후 세계 누구도 완벽히 해내지 못했다. 블랙버드는 터보와 램의 경계를 넘나들며 비행했지만 전환 과정에서 잦은 엔진 꺼짐과 불안정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한국의 복합 엔진은 AI 제어 시스템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했다. AI는 공기압, 온도, 속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터보 모드와 램 모드를 전환한다. 조종사는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단 하나의 엔진처럼 작동하지만 내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두 시스템이 교차하고 있다. 이 복합 사이클이 바로 6세대 엔진의 핵심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8년부터 보제트 스크램제트 복합 추진 연구를 진행해왔다. 초기에는 실험실 수준의 연소 유지 연구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실제 공력 해석과 냉각 시스템 설계까지 발전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진행되는 국가과제 터보램제 복합 추진 기술 개발이 가동 중이다. 이 프로젝트의 문구를 보면 명확하다. 아음속부터 초음속 영역까지 최상의 열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두 형태의 공기 흡입식 추진기관 터보제트와 램제트를 통합한다. 즉 KF-21은 단순히 전투기가 아니라 복합 엔진의 실험장이다. 엔진이 터보에서 램으로 전환되고 램에서 다시 터보로 복귀하는 과정이 자동화된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KF-21은 애프터버너 없이 마하 3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연료 효율은 2배, 작전 반경은 3배로 늘어난다. 더 이상 전투기는 단거리 기동병기가 아니다. 스스로 장거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 된다. 이 복합 엔진 개념은 미군 조차밀의 전투기의 핵심 기술로 분류한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트랜지션 단계, 즉 전환 구간에서 멈춰 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초음속 미사일에서
그 전환을 성공시켰다. 이 경험이 그대로 항공 엔진으로 이전된다. 한화가 제작 중인 차세대 엔진 코어는 이 복합 사이클의 기반이다. 동일한 코어를 무인기, 순항미사일, 전투기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즉, 엔진 하나로 공중과 지상, 해상의 무기체계를 통합하는 전략적 구성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6세대라는 단어를 말할 자격이 있는 이유다. 다른 나라는 실험 중이지만 한국은 이미 현실화 단계에 있다. 램제트와 터보의 융합,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결합이 아니라 문명의 전환이다. 한국은 하늘의 언어를 새로 쓰고